조류 전문 동물원의 역사는 사실은 꽤나 깊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조류 애호가들은 개, 고양이의 바로 연이어서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자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리더스 퀄리티 학술고문 심영주 박사입니다. 요즘 저희가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물원의 최근 잘못된 행보로 인해서 불필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혁신하는 것이 바로 동물을 행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들을 좋아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에 동물원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류 전문 동물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전문 동물원이 뭔가요? 아니, 동물원이면 동물원이지 조류 전문 동물원은 뭐야?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국내에서도 최근 조류 전문 동물원을 표방하는 곳들이 몇 곳 생겼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난 3년간의 노력 끝에 개관한 가평에 위치한 베고니아 새 정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경주라든지 오산이라든지 기타 제주도라든지 그런 곳들에는 과거에 한 20년 정도 된 개념이라면 이른바 일본의 가케가와 화조원이라고 하는 동물원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일련의 시리즈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류 전문 동물원의 역사는 사실은 꽤나 깊습니다. 보겔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조류 공원이죠. 결국 조류 전문 동물원입니다. 그런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조류 전문 동물원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싱가포르를 가보신 한국 여행객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싱가포르의 주롱 버드파크, 지금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뀐 다음에는 가보질 못해서, 그거 말고는 스페인 로로파르케 카나리아 제도에 있죠. 그것 이외에도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내셔널 에이비어리, 이런 곳들이 모두 저명한 조류 전문 동물원입니다. 그럼 조류 전문 동물원은 뭐냐? 말 그대로 조류를 중심으로 전시하는 동물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동물원이라고 하면 응당 코끼리나 사자나 기린이나 호랑이나 하마나 이런 대형 동물들이 있어야 좀 볼맛이 나지. 그 새는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굳이 동물원에까지 집어넣어서 전시할 필요가 있냐, 그런 곳에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또 애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조류 애호가들은 개, 고양이의 바로 연이어서 많은 숫자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러한 유럽이나 북미 또는 다른 선진국들의 경향성을 쫓아가고 있고요. 즉, 조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동물원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애호가층, 열렬한 후원인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류 전문 동물원은 소규모 동물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가치를 줍니다. 물론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동물원들은 소규모 동물원이 아닙니다. 웬만한 일반 범용 동물원을 능가하는 또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만, 조류 전문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사육 인력이 갖는 부담이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낮다는 겁니다. 동시에 초기 단계의 투자 비용이 낮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동물원들은 조류 관련 섹션들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류 전문 동물원은 국내의 시장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대형 동물원으로부터 쉽게 차별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나 조류 전문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조류에 특화되어 있는 동물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여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대단한 동물원에 가도 사자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사자는 저 철책 너머에 있습니다. 코끼리 등에 올라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류 전문 동물원은 어떻습니까? 조류가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대형 플라이트 에이비어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내 옆으로 날갯짓을 퍼덕퍼덕하며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동물들을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진행되는 쇼들도 훨씬 다채롭습니다. 조류 전문 동물원, 틈새 시장이지만 동시에 메이저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강력한 열성적인 후원자들의 힘입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가평에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베고니아 새정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당한 수준의 관람객이 방문한 상태고요. 대부분은 호평 1색이고요. 매월 수만 명 수준의 유료 관람객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동물 납품 때문에 베고니아 새정원을 방문했었는데 베고니아 새정원이 정말 앞들, 중정, 후원 뭐 할 것 없이 제잘 아이부터 어른, 외국인까지 꽉 차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인 거죠. 왜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긁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에 그대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조류전문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좀 더 꼽으라면 바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동물원들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코를 막게 됩니다. 소형 동물원이건 대형 동물원이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포유동물의 분변에 있는 암모니아가 엄청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아이, 새는 오줌 안 싸나요? 새는 똥 안 싸나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새는 암모니아를 고형 물질의 형태로 배설합니다. 요산의 형태로 배설합니다. 닭 키우는 데 가면 냄새가 엄청나. 그건 엄청난 고밀도로 닭을 기르기 때문인 것이고, 조리공원에서 닭을 기르는 것처럼 앵무새나 투칸이나 또는 폰빌 같은 새들을 기를 리는 없겠죠. 자연에 어우러져 있는 형태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악취가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두서없긴 하지만 조류전문동물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류전문동물원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 심영주 박사가 좀 더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저스 퀄리티 동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